법률의 법규 창조력. 야, 법규라는 개념은 뭐라 그랬지? 법규라는 개념은 권리나 의무에 관한 규범을 법규라고 말한다. 그죠?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말은 법률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말이야.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어요. 법률이 아닌 것은 법규를 창조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법률만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법률의 법규 창조력을 풀었으면 법률만이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법률이 아닌 것, 우리가 법률이 아닌 것, 법률보다 밑에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명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지? 명령이나 규칙으로서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그것은 위헌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런 뜻이야. 그지? 그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지? 우리 물 많이 먹잖아. 그지? 물 들고 온 애들 많네. 우리나라에서 있잖아. 이 생수가 등장한 게 언제쯤인지 알아요? 몰라요? 90년대 초반, 그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생수가 들어왔어요. 생수를 판매하는 건 있잖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많을까, 부정적인 면이 많을까? 생수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물이 없이 들어왔을까, 아니면 저항이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저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물을 파냐 이랬다는 거지. 그지? 물은 어디서나 떠먹을 수 있는데. 그지? 또 먹는 물을 파는 건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있잖아. 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는 국가가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물이라는 건 국가가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또 이거 전기도 국가가 공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이런 것들은 국가의 공급 의무가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공급 의무가 있는 것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은 좀 웃긴다는 말이지. 또 하나, 물을 팔기 시작하면 있잖아. 돈 있는 사람은 아주 품질 좋은 물을 먹게 되고요. 돈 없는 사람은 아주 질이 나쁜 물을 먹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수를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자한테 조건을 달았어. 생산은 국내에서 해도 되는데 판매는 외국 가서 하라 그랬어. 아니면 주한미군 이런 데는 팔아도 돼. 우리나라 국민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수용으로는 판매를 금지했단 말이지. 그지? 그런데 생수 판매업자가 내수용으로 이제 만들어서 국내에서 팔면 뭘 부과했는가 하면 과징금이라는 걸 부과했어요. 과징금이라고 들어봤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어. 그지? 과태료, 과징금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지? 나중에 배우겠지만 과징금은 뭔가 하면 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람한테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내리는 처분이야. 영업정지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영업정지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을 돈으로 뺏는 걸 말하는 거지. 그지? 그게 과징금이거든.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뒀는가 하면 행정규칙에 뒀어요. 어디에 뒀는가? 구체적으로는 고시라고 들어봤어? 고시. 요 고시는 있지. 행정규칙의 한 모습이에요. 행정규칙의 유형에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 훈령류의 것, 훈령등이라 그래.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통첩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시 등 고시 종류가 있어. 고시, 공고 뭐 알려주는 거. 근데 어쨌든 이제 행정규칙의 한 종류인 고시에다가 국내에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정을 뒀단 말이지. 그지?
그래요. 요 규정의 의미는 요 규정은 어떻단 말이야? 요 규정은 뭐에 위반돼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지? 예.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는 뭡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지? 한편으로 내 재산을 빼앗아 가는 거지. 그지? 권리의 침해, 의무의 부과 이런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의 근거는 반드시 어디다 둬야 돼요? 법률에 둬야 돼요. 그죠? 오케이. 네. 하나 더 합니다. 그지? 이름 뭐더라? 정준영. 그래, 정준영. 정준영 군대 갔다 왔어. 그지? 그래요. 군대 갔다 왔어. 군대를 간 이유는 뭔가 하면 준영이가 군대를 간 이유는 뭔가 하면 왜 갔어, 군대? 국가에서 오라고 하니까 갔어. 그지? 그런 걸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그러면 말합니까?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지. 그지? 병력의 의무는 어디 규정이 돼 있어요? 병력의 의무는 어디 규정이 돼 있어요? 병력법에 규정이 돼 있어. 물론 헌법에 병력의 의무라는 게 나오고 그지. 일정한 군대를 갈 조건이 되면 군대 가야 된다고 규정한 건 뭡니까? 병력법이라는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거지. 그지. 또 하나 봐. 선거권 있어? 있어요. 그죠? 그래, 어른 됐네. 선거권은 몇 살부터 있어요? 19살부터 있어요. 그지? 요즘은. 그지? 그래요. 선거권은 만 19세가 넘으면 선거권을 준다. 이거 어디에 있겠어? 이것도. 공직선거법이라는 데 보면 있어. 그지? 뭡니까?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창조할 때는 반드시 법률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 법치주의 했어. 법치주의 땡. 우리 페이지로 몇 페이지 하고 있니 지금? 아, 이제 그래요. 뒤에 거는 했잖아. 그죠? 뭐 법규 창조력 했지. 뭐 법률 유보, 행정 유보론 이런 거 했잖아. 그죠? 예, 맞아요.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 형식적 법치주의의 실질화 봅니다. 그지? 39페이지. 자, 법치주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사실은 있지. 이거는 누가 만든 거야?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지?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법치주의를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법치주의는 다 뭡니까? 형식적 법치주의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지? 그래요.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의 실질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이잖아. 이 세 가지 원칙은 언제나 잘 지켜진다? 그렇지는 않다. 그지? 이 중에 제일 잘 지켜지는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법률 우위 원칙이다 그랬다. 그지? 그래.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절대적으로 지켜지니까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은 뭡니까? 뭐를 통해서? 위미법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지. 그지? 예. 명령에 위임하는 형상들이 많아져서 법률이 법규를 언제나 창조하지는 않더라. 위미법에 의해서 창조되기도 하더라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은 있잖아. 위미법이라는 말은 위임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위미법인 명령의 단계에서 새로운 것이 완전히 창조되지는 못해. 그지? 근거를 두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창조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의 법률도 뭡니까? 여기서의 법률도 아무 법률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위헌법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어야 된다. 그지? 노트에 뭘 적어는 다시
그 노트 보시면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으므로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에 의한 법규 창조는 가능한 제한되어야 된다. 따라서 독립명령의 제한. 독립명령이라는 거는 뭐예요? 명령은 원래 뭐에 종속이 되지? 법률에 종속되잖아, 그지? 독립명령이라는 말은 법률로부터 독립된 명령이야, 그지? 예컨대 어떤 게 있어요? 긴급명령 같은 게 독립명령에 해당이 돼. 그 다음에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됩니다. 그지? 이런 것들이 바로 법률에 의한 법규 창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위헌법률 심사제는 합헌적인 법률만이 행정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수단이 된다. 그치? 그래요. 그 다음 네 번째 행정구제의 강화. 행정구제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완성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는 어떤 게 있어요? 개괄주의를 채용한다거나 국가 배상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이루는 방법들이다, 그지? 개괄주의는 뭔지 했잖아, 그지? 그래요. 법치주의 한계.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의 작용이 법에 준수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행정의 작용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없다, 그지?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재량 이런 것들이다, 그지? 그래요. 자, 법치주의 끝. 법원 합니다. 법원. 법원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법원. 법원. 법의 원천 이런 말이겠지. 법원은 있잖아.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법의 인식 근거, 법의 존재 근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철학적인 표현이지, 그지? 사실은 쉽게 설명하면 있지. 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법이 존재하는 모습을 법원이라고 그래. 법원 있잖아.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해요, 그죠? 하나는 뭐야?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하고요, 그죠? 하나는 뭡니까? 불문의 형식으로 존재해요, 그죠? 자, 먼저 행정법의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성문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지? 했잖아, 그지? 그 이유는 뭐다? 행정법이라는 것은 명령 강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측될 필요가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또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뭐 그런 것도 했었지. 두 번째, 그래서 성문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불문법. 불문법은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해. 하나는 뭔가 하면 관습법이라는 불문법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판례법이라는 게 있고, 그지? 조울이라는 게 있고, 여기 세 가지가 이제 불문법의 대표적인 형태의 것이지. 하나씩 하면 관습법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뭔가 하면 사실인 관습 더하기 법적인 확신. 요 두 가지 요소가 더해지면 관습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관행의 누적, 관행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걸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법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될 거라는 기대, 이게 바로 법적인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되겠다라고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갖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법적인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만으로는 보통 관습 그러면 사실인 관습을 말해. 관습만으로는 관습법이 안 되고 이 관습이, 그지?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법적인 확신을 얻게 되면 그때 관습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지?
근데 사실 법적인 확신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노? 확인하는 방법은 없어요. 뭐를 통해서 사실은 확인이 돼? 판결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재판의 당사자들이 이게 관습법입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판사가 말이야. 그 자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고 관습법이라고 인정해주면 관습법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관습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더 필요하다는 견해로서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그지? 근데 요거는 사실은 소수설의 견해야. 국가의 승인은 필요 없고, 이 국가의 승인이 관습법을 완성시키는 요건은 아니고 관습법을 확인해 주는 거지, 그지? 성립 요건과 확인 절차는 좀 뉘앙스가 다르지, 그지? 어쨌든지 뭐 기억해야 될 점은 관습이 법적인 확신을 얻으면 관습법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행정법상의 관습법은 있잖아, 두 가지가 있어요. 민중관습법이 있고 민중관습법, 그 다음에는 행정선례법이 있어요. 민중관습법은 백성들 사이의 관습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해, 그지? 그 다음에 행정선례법은 행정의 관례가 누적이 되어서 관습법이 된 것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그치?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있잖아. 아니, 나중에 안 배우고 민중관습 책에 보면 있잖아.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예가 있게 민중관습법 입업권, 하천용수권, 관계용수권, 음용용수권, 온청사용권이 있어. 그지? 특징이 뭐야? 다 물이야. 그지? 그래요. 관습법은 물에 관한 게 많습니다. 민중관습법은. 민법상의 관습법도 다 물에 관한 게 많아. 왜 그럴까? 왜 그렇겠어요? 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 물은 뭐 하는데 필요해? 그렇죠. 농사 짓는데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물의 이용에 대한 것이 있잖아. 하나의 권리로 굳어진 거지. 물은, 그러니까 내려오는 물은 한 줄기인데 어떻게 나눠 써야 된단 말이지. 그지? 거기서 권리관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법권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굳이 뭐 반드시 중요한 그런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건 아닌데 책에 나오니까 어업권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어업권이라는 것은 요거는 어업 면허를 얻게 되면 어업권을 갖게 되는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그지? 양식업. 응? 양식은 어디서 하노? 바다 한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요. 이 바다는 누구 거? 바다는 누구 거야? 바다는 누구 거? 바다는 국가 겁니다. 그지? 어디까지 국가 거야? 사실은 어디까지 국가 거냐에 대해서 뭐 국제법상의 논의가 많잖아. 여기 이제 여기 육지 끝, 그지? 여기서 어디까지가 우리나라냐 이런 거 압니까? 몇 해리? 12해리, 그지? 안 바뀌었나 그거? 나 어릴 때도 12해리였는데 그런 걸 뭐라 그래? 영해라 그래, 그지? 영토로서 영토의 개념에 해당되는 바다를 영해라 그래, 그지? 영해를 넘으면 뭐라 그래요? 영해 넘어서는 뭐야? 내 땅도 네 땅도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공해라 그래. 공해, 영해, 공해. 그래. 어쨌든지 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국가 거란 말이지, 그지? 자, 여기서 이제 양식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뭐를 얻어야 되는가 하면 어업면을 얻어서 어업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있잖아. 내가 독점적으로 양식할 수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요거는 수산업법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런데 요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법률이 없으면 이거 못 하겠나? 주민들끼리 말이야. 이 바다 중에 여기는 철수가, 여기는 영희가, 뭐 여기는 만수가 이런 식으로서 나눠 가졌겠지, 그지? 요게 이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업권의 관습법적인 개념인 거지, 그지? 몰라도 돼, 그지? 자, 행정선례법은 특별히 설명할 거 없고요. 판례법. 판례법은 판례가 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죠? 판례가 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지? 예.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거 했잖아.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거 했잖아, 그죠? 예. 이 두 법계 중에서, 그지? 이 두 법계 중에서 판례를 중요시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영미야, 그지? 그래요, 영미. 영미법계는 판례를 중요시합니다, 그지? 그래서 영미법계를 우리는 판례법계 국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지? 예. 그러면 대륙법계에서는 판례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륙법계에서는 있잖아. 법에 대한 저기가 해석법학이야, 해석법학. 해석법학이라는 것은 법 조문을 해석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영미는 판례법학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내린 판단을 중요시해서 그 판단의 원리를 현재 사건에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판례법이라는 거지, 그지?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절대적으로 영미법계에는 이것만 있고 여기는 이것만 있냐? 그건 아니지, 그지? 주된 것이 이렇다는 말이야. 주된 것이 대륙법에는 해석법학, 영미에는 판례법학, 그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판례법계 국가는 아닌데 판례법, 선판례 구속주의라 그래. 선판례 구속주의. 먼저 나온 판례가 이번 사건을 구속한다 그런 말이야, 그지? 선판례 구속주의는 판례법과 국가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집니다. 이런 나라에서 판례를 변경하잖아, 그지? 그럴 때는 뭘로 하는가 하면 법을 만들어서 변경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 판례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지, 그지? 그래. 그만큼 이제 판례가 갖는 이 법적으로서의 지위가 중대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판례법이 선판례 구속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법이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지는 못해, 사실은. 그지?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라서 그런 거지. 조금 더 모를까봐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면 있잖아. 판례법계 국가에서는 판결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야. 과거에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 내렸는데 지금 이 사건은 그 사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내린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내립니까? 무선법 몇 조 몇 조에 의거하여 이렇게 판단함, 이렇게 하잖아, 그지? 판례법계 국가에는 뭐뭐뭐 케이스, 뭐뭐뭐 케이스, 뭐뭐 사건, 뭐 때 뭐 사건에 근거하여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내린단 말이야, 그지? 여기 뭐 때문에 뭡니까? 이거는 소송의 당사자들을 말하는 거야. 요 앞에는 원고가 들어갑니다. 원고. 요 뒤에는 피고가 들어갑니다. 원고와 피고 이게 뭔지는 알죠? 원고는 뭡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야. 피고는 당한 자를 말해요. 소송을 당한 자. 그래서 누구 때 누구 사건, 그지? 뭐 마블리 대 메디선 사건, 그지? 뭐 루트 보덴 사건, 뭐 중요한 사건들이 많지. 그래서 사실은 요 사건을 보고 이것이 행정 사건이구나 아니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요 피고에 있잖아. 피고 부분에 무슨 뭐 보드, 그지? 뭐 위원회, 무슨 카운티 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행정 사건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 자, 어쨌든지 우리나라는 판례법계 국가는 아닌데 판례법이 행정법의 법원으로 역할하는 것은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라는 것은 뭡니까? 법률가들의 오랜 고민을 통해서 나타난 법리가 나타난 그 오랜 고민을 통해서 어떤 뭡니까? 법리를 탐색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여러분 이제 사법 시험을 합격해 가지고 우리가 사법 연수원에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면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내가 봤던 책을 이렇게 쌓아보면 한 어디까지 오겠나? 이 정도, 그지? 예. 사법시험이 1차 시험에 이제 몇 과목 보노 요새는? 뭐 한 4과목, 5과목, 뭐 이 정도 보지, 그지? 잘 모르겠어, 오래돼서. 옛날엔 8과목 봤는데. 예. 네, 2차 시험에 7과목, 그지? 예. 그죠? 이제 각 과목당 한 뭐 3권씩 이렇게 본다고 치면, 예. 한 15권, 21권, 그지? 한 35권, 그지?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 있잖아. 그 많은 책 중에 사법연수원에 갖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책은 한 권 있다 그러죠. 이 많은 책 중에. 예. 민사소송법 책 한 권. 남은 책은 다 필요 없대요. 그만큼 뭡니까? 연수원에 들어가면 뭐 공부만 한다고? 판례 공부만 계속 한다 그래. 그만큼 판례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그지? 예. 그럼 로스쿨 학생들은 판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렇게 많이 안 해.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에 빨리 붙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공부만 주로 하지. 걔네들은. 자, 조리라는 거는 있지. 뭔가 하면 조리라는 거는 자, 요거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상식적인 판단을 조리라고 그래요. 합리적인 판단을 조리라고 그래요. 요거의 아주 문어적인 표현은 뭔가 하면 사물의 본성이야. 사물의 본성을 조리라고 하는데 사물의 본래의 모습, 그지? 본질. 예? 네이처야, 네이처. 영어로 말하면 네이처. 그러니까 사물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을 조리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 어렵잖아, 그지? 쉽게 말하면 누구나 동의하는 판단.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누구나 동의하는 거. 이걸 조리라고 그래. 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뭔가 하면 법 일반 원칙입니다. 법 일반 원칙에는 어떤 게 있게? 평등의 원칙, 무슨 비례 원칙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오늘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거 보세요. 누구나 동의하는 원칙들이지, 그지? 이게 뭐 법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그지? 그런 것들을 조리라고 한다, 그지? 자, 책을 조금 볼게요. 안 본 부분이 있어서 법원 부분 볼게요. 41페이지 보면 성문법주의 이래 나오네, 그지? 행정법의 법원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성문법 중심이며 불문법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의 영역에 비해서 성문법 형식이 보다 중요시된다. 이유는 설명했고요. 이것은 대륙법계뿐만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불문법계 국가인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만큼은 성문법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그치?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의 법전화는 이런 겁니다. 행정법은 다른 법과는 달리 이렇게 통합된 법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법은 지난번에도 말했지. 민법 1조, 2조, 3조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상법도 형법도. 행정법은 그렇지 않거든. 행정법은 무슨 법이라 그랬어? 행정법의 정의,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거든. 그죠? 그래서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은 뭡니까? 총칭하는 말이야. 그지? 그래서 단일한 법전으로 구성하기가 쉽지 않아. 그지? 그래서 어려운데 어쨌든지 법전화의 이 노력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지? 그 읽어보면 행정법은 성문화가 강하게 요구되는 반면에 법전화는 어렵다. 그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행정법의 역사가 일천하다. 그지? 행정법의 역사는 한 몇 년 됐겠어요? 굳이 따지자면 한 건대 이후에 등장했다고 치고 본격적으로 한 천년이 뭐야? 1000년이 아니라 100년 100년 200년 이래밖에 안 되는 거지, 그지? 길어야. 민법의 역사는 유사일에 계속, 그지? 사람이 인지 능력을 갖고 나서부터 민법은 시작됐다고 보니까.
그래요. 학문적인 역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전문성, 기술성, 다양성,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자, 법원 성문법은 안 한 거 있어서 조금 할게. 행정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지?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존재, 이런 모습으로 존재. 이거 물어보면 학생들이 잘 틀려.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다.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다. 맞아, 그지? 당연히. 예. 사실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는 이유는 교과서에 그런 말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써놓은 거야.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야. 그지? 법률도 법원이야. 명령 법원이야? 법원이야. 예. 우리 이런 거 했잖아, 지난번에. 행정법의 특색 중에 형식의 다양성, 그지? 형식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지? 자,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요 규칙이라는 것은 행정법의 법원인지 아닌지 보자, 그자? 규칙은 행정법의 법원인가? 예. 행정법은 뭡니까? 행정법. 행정법은 어쨌든지 법이어야 되잖아, 그지? 규칙은 법이야, 아니야? 규칙은 법이 아니다라고 아직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구나, 그지? 대답은 하네. 그래. 규칙은 그래. 여기까지 아직 안 배웠구나. 규칙은 있잖아. 조직 내 규범입니다. 조직 내 규범. 명령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어요. 명령은 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 법규 명령이야. 그래서 명령인데 법규야. 법규라는 거는 법이라는 뜻이지, 그지? 얘는 규칙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하면 행정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은 조직 내 규범, 행정조직 내 규범이야. 규칙의 사전적인 개념이 조직 내 규범입니다. 학교라는 조직의 내부 규범을 뭐라 그래? 학칙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회사의 내부 규범을 사규라고 그래, 그지? 그래요. 우리끼리 모이잖아. 모임 만들고, 야, 우리끼리 뭐 룰 하나 만들자, 뭐라 그래? 회칙이라 그러지, 그지? 그래서 규칙은 기본적으로 그런 조직들의 내부적인 규범을 규칙이라고 그래.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규범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있지. 행정법의 법원은 어디까지가 행정법의 법원일까? 첫 번째 견해. 요까지가 행정법의 법원이다. 이런 견해가 있어. 이거는 뭡니까? 법규설이라 그래. 행정법이라 하면 행정에 관한 법이잖아, 그지? 얘는 법도 아닌데 어떻게 행정법에 포함시킬 수 있냐? 이런 뜻이야. 법규만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말이야, 그지? 일리가 있지? 두 번째 견해는 끝까지 다 된다는 거지, 그지? 끝까지 다 된다는 거야. 요거는 뭔가 하면 행정법은 사법하고 달리 행정을 집행하는 자가 그것을 법이라고 느끼면 법 아니냐, 그지? 행정의 기준이 되면 법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행정기준설이야.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다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행정기준설이야. 얘가 다수설. 여러분, 조례하고 규칙은 있잖아. 조례하고 규칙은 지방자치규범이야, 그지? 얘는 뭐하고 가깝게? 요 규칙하고 가깝게, 요 명령하고 가깝게? 조례규칙은 이 둘 중에 하나에 포함시키라 그러면 어디에 포함시키고 싶어요?
포함 안 시키고 싶지 그냥. 그지? 어디 포함시키고 싶어요 김현주 씨? 조례하고 규칙. 조례는 뭔가 하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지? 조례하고 규칙이 얘네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적용 범위가 달라. 조례하고 규칙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지. 그지? 서울시 조례, 서울시에서만. 서울시 규칙, 성동구 조례, 성동구 규칙. 그런 거야. 그지? 예. 조례는 두 가지가 있어. 규칙도 그렇고 일반 조례, 교육 조례, 일반 규칙, 교육 규칙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요것은 있잖아. 이 조례하고 규칙은 명령에 가까울까요? 규칙에 가까울까요? 명령에 가까울까요? 규칙에 가까울까요? 원재현. 응? 응? 뭐 물어봤는지도 모르지. 그지?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 문서봐. 어떤 얘는 명령에 가깝겠나 규칙에 가깝겠나? 이게 조직 내규범이야? 그럼 다시 조례하고 규칙은 법이겠나 아니겠나? 법인지 아닌지 알면 돼. 그지? 얘는 법이 아니야. 아니야. 그지? 얘는 법이 아니야. 법이라 그랬잖아. 지금 내가 요까지는 누구나 동의하는 법이야. 법규라는 게 법하고 같은 뜻이거든. 그래요. 그러면 조례하고 규칙은 법이겠나 아니겠나 요거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지 문서봐. 뭐야? 조례하고 규칙은 뭐게? 법이 아니야. 법이야. 그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틀려도 괜찮지? 그래요. 얘들도 다 모르거든. 그지? 틀려도 괜찮아. 조례하고 규칙은 법이야. 그래서 어디에 더 가까워? 이해하고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조례와 규칙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 법규 명령설, 그지? 법규 명령에 속한다, 그지? 국민들한테 적용이 되니까. 또는 뭡니까? 독자 규범설. 이게 자치 규범으로 얘네하고는 좀 달라 성질이. 독자적인 규범이야. 이런 견해도 있어. 어쨌든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규칙이라고 쓴다고 다 같지 않단 말이야. 예규칙은 말이야. 주민들한테 적용되는 거야, 그지? 여러분 국민하고 주민의 차이는 알지? 국민하고 주민의 차이는 알잖아, 그죠? 국민은 뭡니까? 이 국가 전체를 바운더리로 하는 그 사람들. 주민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권역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이야, 그지? 예. 그래요. 뭐 여기까지 했어. 자, 그 다음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리 해볼까? 밤에 하는 수업이 더 힘드네, 그지? 니네도 그렇죠? 안 그렇구나. 그럼 말고. 그래, 나만 힘든 것 같아. 수업도 야간 할정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야간 수당 20% 해서 줄여서. 자,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요거 할게. 아주 재미있어. 이거 해보면 나만 재미있을지도 모르지만 한번 보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왜 이런 용어를 쓰게 됐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용어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그지? 예.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예. 자기구속의 법리. 자기구속의 법리. 자, 여기서 자기는 누굴 말할까? 여기 자기는 누굴 말하겠어요? 행정을 말하는 거야. 그지? 예. 자기구속의 법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있잖아. 행정은 자기가 만든 룰에 스스로 구속된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행정은 기본적으로는 뭐에 구속이 됩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행정은 뭐에 구속이 된다고 배웠어요? 법에 구속이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예. 법은 자기 아니야. 자기가 아니지. 그지? 행정이 법에 구속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행정의
타자 구속의 법리라고 불러. 남한테 구속이 된단 말이지, 그지? 당연한 거지, 그지? 예. 그런데 여기서 타자라는 것은 법을 말한다는 말이야. 예. 여기서 자기는 행정을 말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를 말하겠노? 행정이 스스로 만든 룰을 뭐라고 말해요? 행정이 스스로 만든 룰. 행정이 이 행정 조직 내에서 말이야. 야, 우리 앞으로 업무 집행을 이렇게 하자 하고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을 뭐라고 말하게? 행정 규칙이라고 말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구속의 법리는 행정이 행정 규칙에 구속되는 법리를 말해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지.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그지? 예. 케이스 문제로도 잘 나오는. 예. 잘 들어보세요. 이 자기 구속의 법리를 설명하는 데는 이것보다 좋은 예가 없어. 나는 뭡니까?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공무원 직무 연수 가서도 그렇고 늘 나는 이 예를 들어. 강원도를 많이 들어요. 특히 강원도 교육청에는 있잖아.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있잖아. 인사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인사관리 규칙. 요 인사관리 규칙은 근거가 뭔가 하면 교육부 장관 훈령이야. 교육부 장관 훈령에 근거해서 인사관리 규칙을 만들었어. 그리고 인사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있잖아. 20년째 시행되고 있어. 20년째. 20년째 시행되고 있어. 근데 이 인사관리 규칙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있지. 강원도는 넓잖아, 그죠? 예, 강원도 넓어요. 강원도 인구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인구? 아니, 강원도 전체. 강원도 전체가 20만은 넘겠지. 강원도에 20만이 넘는 도시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3개 있습니다. 3개. 예. 춘천, 강릉, 원주 3개밖에 없어요. 강원도 전체 인구 150만이 안 돼요. 억수 작지, 그죠? 서울에 그죠? 그밖에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시골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1급지, 2급지, 3급지 하는 거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도 느낌으로는 알겠지, 그죠? 어디에 1급지겠어요? 강릉, 원주, 춘천 1급지야. 3급지는 어디겠노? 인제, 양구 뭐 이런데, 그지? 3급지야. 엄청 척박한 도시 이런데. 근데 있잖아. 1급지로 전입 오려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요건 선생님들이야. 선생님들을 인사하는데 고생하신 분 1급지로 보내줘요. 근데 1급지에서 있잖아. 기본적으로 3년 근무할 수 있어요. 3년에서 몇 년 할 수 있는가 하면 5년 할 수 있어요. 미니멈 3년, 맥시멈 5년을 근무할 수 있어요. 이게 인사관리 규칙의 내용이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강릉으로 이제 전입 명령을 전보 명령을 받았어요. 전보 명령을 받았는데 2년 근무했어. 2년 근무했는데 다시 양구로 가래. 양구로 다시 발령해놨어요. 갑에 대한 요 인사 전보 명령은 갑에 대한 전보 명령은 위법한가 판단해 봅니다. 그지? 갑에 대한 전보 명령은 위법한가? 심심하니까 이제 물어봐야지, 그지? 출석부를 통해서. 안 심심하나? 대답도 안 하네. 그래. 황대민한테 물어. 황대민. 그래요. 황대민 어때요? 전보 명령 위법합니까? 이 전보 명령은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지? 첫 번째 황대민 의견은 위법하지 않다. 그지? 이유는 뭐야?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 꼭 그 기간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맥시멈으로 정해진 기간이기 때문에 맥시멈은 5년이고 있잖아. 미니멈은 3년이야.
그렇다면 위법한 거. 그럼 위법으로 바꿔서 의견을 그지? 그래 위법합니다, 그죠? 오케이. 예, 황대민 의견은 1번 위법설이 나왔어. 이유는 뭐야? 이유를 또 이야기해야 돼.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급지 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금액 전부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민 의견은 뭔가 하면 위법하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인사관리 규칙에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지? 인사관리 규칙은 법이 아니야. 인사관리 규칙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인사관리 규칙에 위반한 거는 맞아, 그지? 예. 근데 인사관리 규칙이 법일 때 위법이 되잖아, 그지? 근데 인사관리 규칙이 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그지? 그럼 위법 아니네. 또 바꿀래, 의견을 위법 아닌 걸로? 이제 그래도 위법합니까? 그래요. 이유는 그동안에 시행해왔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 인정이 될 만한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뉘앙스는 맞췄어요, 그죠? 예, 그래요. 정확하게는 말을 못했지만 대강 어떤 건지 아는 것 같아, 그지? 예. 자, 인사관리 규칙에 위반한 거는 맞다, 그지? 인사관리 규칙에 위반한 것이 위법이 되려면 인사관리 규칙이 법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법이 아니라고 배웠단 말이지. 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법해지는지를 본단 말이지, 그지? 예. 우리 황대민 학생이 말한 것처럼 황대민 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20년 동안이나 쭉 했는데 말이야. 20년 동안 쭉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사관리 규칙에 따라 전보 명령을 받았겠지, 그지? 그래서 문섭이도 3년 있다가 가고 또 누구도 3년 있다가 가고 철수도 3년 있다가 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만 2년 있다가 갔단 말이지, 그지? 그래요. 얘만 2년 있다가 갔어.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 뭐에 위반됐다고 말해? 어떤 원칙에 위반됐다고 말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됐다고 말해, 그지? 평등 원칙에 위반됐다고 말해요. 평등 원칙은 아까 우리 뭐라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법 원칙입니다. 이건 법 원칙. 예. 법 일반 원칙이야. 누구나 동의하는 언제나 적용되는 원칙을 법 일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법 일반 원칙은 법이게 아니게. 얘는 곧 법이야. 법의 한 종류야, 그지? 법에는 무슨 법 제1조 성문법도 있고 이런 법 일반 원칙도 있고 그런 거지. 관습법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되면 위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재밌는 거는 말이야. 재밌는 거는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한테 적용됨으로써 결국은 법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지? 자기 힘으로는 법은 아닌데 요 평등 원칙이라는 이런 원칙이 개입됨으로써 법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요런 원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전환시켜 준다 그래서 전환규범이다 이렇게 말해. 법이 아닌 것을 법으로 전환시켜 준다 그래서 전환규범 이렇게 말해. 사실 요전에 내가 하나 안 했는데 있잖아. 규칙이라는 것은 법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있지. 법은 반드시 준수돼야 돼요. 얘는 always 준수돼야 돼. 언제나 반드시. 규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준수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럴 때는 규칙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규칙의 의미야. 법은 반드시 준수돼야 되는 것이고요. 규칙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준수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는 안 지켜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법하고 규칙의 차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지
실제로 적용을 시켜보니까 규칙도 다른 것들하고 비교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그지? 예. 나중에 또 을이라는 사람이 나와도 3년에서 5년은 지켜줘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자기 구속의 법리는 이런 거지. 자기 구속의 법리는 행정이 스스로 정한 행정 규칙에 구속이 된다는 것인데, 요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기 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은 첫째는 뭔가 하면 재량 준칙이, 행정의 재량에 관한 룰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걸 재량 준칙이라고 불러. 두 번째는 뭡니까? 비교가 돼야지 평등의 원칙 적용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뭡니까? 선례가 있어야 되겠지. 1회 이상의 선례, 그지? 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있지. 두 번째 요건은 별로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봐, 이 규칙이 오늘 처음 만들어졌어. 앞에는 비교할 게 없잖아, 그죠? 뒤에는 비교할 게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선례는 앞에 있는 걸 말하잖아, 그지? 꼭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결국 이 규칙이라는 것이 단 한 번 적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지진 않잖아. 그래서 두 번째 요건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자기 구속의 법리 했어, 그지? 평등 원칙과 자기 구속의 법리. 책을 조금 읽어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개념 보세요.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에 관해서 처분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마련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해왔는데 유독 갑에게만큼 동종사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대한 것과 달리 불리한 처분을 했다면 비록 그것이 재량사항이긴 하나 행정권의 대상인 국민을 자의적으로 취급한 것이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된다. 행정규칙의 법규성과의 관계. 자기 구속의 법리는 행정규칙이 법규적인 성질을 갖는 계기가 된다. 그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어 행정규칙에 위반해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설정한 행정규칙에 위반돼서 처분의 대상자들에게 불평등한 처분을 했다면 여기서 불평등한 처분이라는 위법성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규칙은 자기 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법규가 되어버린다, 이런 뜻이야, 그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지? 그래. 사실 요 앞에 내가 더 행정규칙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행정규칙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행정규칙은 있잖아. 대부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행정이 처분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대개 행정규칙입니다. 근데 행정의 처분은 있지. 반드시 법에 의해서, 법에 기속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정처분들은 일정한 행정에 재량을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운전할 줄 아나? 운전할 줄 알지, 그지? 운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요. 운전할 줄 알아야지 그 이야기가 되는데. 문수비 운전할 줄 알지? 네, 그래요. 운전해서 과속에 단속돼 본 적 있죠, 그죠? 네, 있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과속에 단속된 적이 있어야 돼.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있잖아.
도로마다 속도 제한 속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그렇게만 규정하고 있어. 예. 그런데 행정규칙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구간별로 잘라놨어요. 그래서 몇 킬로 위반하면 얼마, 몇 킬로 위반하면 얼마, 그지? 여기서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이런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사실은. 이게 몇 킬로씩 달라지는데 이것도 법률에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권리하고 관계되는데, 그지? 예, 그런 측면도 있지. 그렇지만은 그것은 행정처분의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 고속도로의 경우에 제한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알아요? 100킬로야, 그지? 운전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예. 운전 안 해본 사람은 근데 이해가 재미가 없어. 예. 운전 해봤어야 돼. 예. 고속도로. 일반 도로는 일반 그 지방 도로는 몇 킬로야, 대가? 80킬로인 데가 많죠. 60킬로인 데도 있어요. 학교 앞에는 몇 킬로인지 알아요? 30킬로예요, 30킬로. 예. 그래.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제한 속도이기 때문에 요 속도를 넘으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야, 그지? 예. 그러면 100km 딱 바로 넘으면 단속되나? 안 돼, 실제로는, 그지? 그럼 101km는 단속되겠나, 안 되겠나? 문서 해보니까 안 되더나? 그래. 그러면 105km는 되더나, 안 되더나? 안 돼요, 그죠? 110km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너 운전 험하게 하는구나. 115km는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꼬리를 내리네. 아닌데. 그래요. 115km 단속 실제로 안 됩니다. 120km부터 단속이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 100km부터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20km의 여유를 두고 있어요. 그죠? 이게 재량의 준칙이야. 이렇게 단속해 보니까 저항이 많더라는 거지, 그지? 우리 뭐 계기판하고 저거하고는 안 맞는다는 둥 뭐 이런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아예 단속을 원활하기 위해서 일정한 이렇게 텀을 두고 있어요, 그죠? 예. 80km 속도 제한 구역에서 몇 킬로부터 단속되는지 알아요? 90km부터 단속돼요. 30km 지역은 40km부터 돼요. 예. 이게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실제로 단속을 해보니까 가장 원활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이렇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경찰 공무원들끼리 자기들이 뭡니까? 업무 집행의 지침으로 만든 거야, 그지? 매뉴얼로 만든 거야. 그 매뉴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재량준칙,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면 있잖아. 다음부터 사람들이 요걸 기준으로 이제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120km까지는 되는구나, 그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한 115 이렇게 놓고 달려요. 좀 욕심이 자꾸 생기지. 120. 예. 여기서는 있잖아. 계기판에 오류를 주장할 수 없어. 20km나 텀을 두기 때문에. 내 계기판에 119km 달리잖아, 그지? 이 찍힐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다니지만. 110으로 달리는 게 제일 좋지. 안전하게. 근데 있지. 어느 날 경찰에서 있잖아. 110으로 바꿨어, 기준을. 나한테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안 알려줍니다. 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안 알려줘. 행정규칙은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안 알려줍니까? 국민들한테는 적용이 없잖아. 행정규칙은 뭡니까? 행정처분의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에서만 알려줘. 저희들끼리만. 국민들은 이것이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지? 예. 근데 사실 알 수는 있지. 뉴스 보면. 알 수 있어요. 뉴스 보면. 뭐 간접적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단속을 엄격하게 한다는 둥 이렇게. 이런 것도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낮 시간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퇴근 이후에 병원 가면 좀 더 비싸잖아, 그지? 그런 수가 기준 이런 것도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겠지, 그지? 이게 봐봐. 헌법, 법률, 명령 중에서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어떤 것으로 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개정의 난이도가 확확 달라져요. 밑으로 갈수록 개정하기 쉽거든요. 뭐 지금은 그 뭡니까 이게 그거 그런 추가 수수료 그지? 추가 수수료를 뭐 지금은 예컨대 1,000원 받는다. 이거를 1,500원으로 올리고 싶단 말이야, 그지? 예컨대 법률로 돼 있어 봐. 얼마나 고치기 어렵겠어, 그지?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행정규칙으로. 옛날에 내가 아침에 그 하는 거 있잖아. 주부들이 하는 거 아침마당 이런 거, 그지? 모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이제 리포터가 나와가지고 이거 아주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자기는 모른다, 그지? 그 말도 일리는 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다 법률로 할 수는 없는 문제지. 어쨌든지 알아야 되는 거는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잘 기억해야 돼. 행정규칙은 행정처분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 자, 두 번째 신뢰보호 원칙. 요건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했잖아, 그지? 이 택시 기사 이야기, 그지? 이 사람이 벌금은 받았어. 형사벌은 받았는데 행정처분은 안 받고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는가 하면 있잖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야 돼. 그러니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해야 돼.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지 몰랐어. 그러면 안 돼. 요 뒤에 한번 보자. 어디 그런 예가 있는데 5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사례 있잖아, 그죠? 두 번째 사례 보시면 이 사람이 행정서사야, 행정사라는 시험 있잖아, 그지? 원래 1회 있었지. 뭐든지 1회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래야지 쉬워. 노무사라는 시험 있잖아, 그지? 1회는 있잖아. 거의 뭐 바보 아니면 다 됐어요. 공인회계사도 그랬다 그러지. 내가 아는 이제 원로 교수님 있는데 이분이 공인회계사 1회 시험 때 친구가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보러 간다 그러더래. 자기 따라갔다는 거지, 공부 안 하고. 이 사람도 합격했다는 거지. 그만큼 1회 시험은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행정사가 올해가 1회야. 그래서 11월 달에 2차 시험이 있어. 1차 시험은 언제 봤노?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보고. 따면 도움 되겠나? 내 보기에는 뭐 큰 도움 안 된다. 빈익빈 부익부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행정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행정사들이 뭐 해서 이제 먹고 사는가 하면 운전면허 처분, 운전면허 정지받고 이러잖아.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지? 그런 거 구제 신청 대리해 줍니다. 근데 그게 노하우가 좀 있는 분들은 조금 수입이 있어요. 많이 버는 분은 변호사만큼 번다 그러대.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거기 보시면 행정서사 업무를 행한 뒤 20년이 다 되어 허가를 취소하였더라도 20년 동안 허가 취소 안 당하다가 있지. 20년 지난 뒤에 야, 너 옛날에 말이야 이런 일 때문에 허가 취소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뭡니까? 허가권자가 그 사이에 몰랐어. 그런 말이야, 그지? 허가권자가 취소 사유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지?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아까 말한 것도 말이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야 돼, 그지? 이 봅니다.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운동의 정당성 내지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요. 10분 더 있으면 쉬게 되니까 좀 참아. 알겠습니까? 자꾸 놔두러 다니지 말고. 자, 요건부터 볼게요. 요건.
신뢰보호에 대해서는 요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근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용 영역.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끝이야. 요건 첫째, 행정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돼. 행정의 선행 조치. 여러분 이런 말 안 들어봤지, 그지? 에스토펠이란 말 들어봤어요? 에스토펠. 그렇죠. 금반응 원칙이야, 그지? 금반응 원칙. 금반응 이것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금할 금자 반대 말씀은 이게 뭡니까? 금반응. 반응이라는 게 뭐야? 뒤집는 말 하지 말란 말이야. 조삼모사 이런 것처럼 앞에 했다가 뒤에 딴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신뢰를 심어줬다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야. 그래서 에스토펠의 법리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지? 에스토펠은 민법에서는 뭐라 그래?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그래. 신의 성실의 원칙. 그렇지. 짧게는 그냥 신의 측의 원칙 이렇게 말하지, 그지? 예. 그래요. 요건 이제 처음에 선행 조치는 뭡니까? 이거는 신뢰를 주는 조치겠지, 그지? 신뢰를 주는 조치야. 이 선행 조치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행정행위. 다른 말로 우리 뭐라 그래? 처분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이거 당연히 포함이 돼요. 네. 계약이라는 것도 포함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 배우겠지만 행정이 하는 약속, 확약도 포함이 돼요. 행정 지도도 포함이 돼요. 지도. 그래서 행정의 선행 조치는 사실 거의 모든 행정이 하는 행위는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정 지도란 말 잘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지? 확약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지? 나중에 배우자. 너무 설명할 게 많아. 짧게만 쓰면 있잖아. 요건 지도는 권고하는 걸 말해. 권고가 뭐야? 권유하는 걸 말해. 권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권유라는 건 없어요. 왜 없어? 선택은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결정은 내가 하니까 그래. 이런 것들은 봐라. 군대가 세금 내.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얘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안 해도 그만이거든, 내가. 그래서 이건 법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 나중에 배우지만 사실행위라 그래, 이런 것들을. 그래, 어쨌든지 행정행위, 계약, 확약, 뭐 행정지 똔똔똔똔 많아, 그지? 다 포함이 돼요. 선행조치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뭡니까?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가 있어야 되겠지.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 그지? 선행조치와 반대되는 후행조치가 있어야 돼요. 서로 딴 이야기 하는 조치가 있어야 돼, 그지? 세 번째는 상대방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겠지. 상대방의 행위. 그러니까 이 선행 조치를 신뢰한 그지? 신뢰한 행위. 선행 조치를 신뢰하고 뭔가 행위를 했어야 돼, 그지? 선행 조치를 믿었어야 돼. 믿고 뭔가 행위를 해야 돼. 그다음 다섯 번째는 네 번째구나. 미안해. 네 번째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하나 더 빠졌다. 미안해. 보호 가치 있는 신뢰해야 돼. 보호 가치 있는 신뢰. 신뢰가 있지. 내가 신뢰를 했는데 말이야. 내가 행정을 속이고 행정이 나를 신뢰시켰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해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지. 이게 당연한 거야, 그지? 인과관계는 뭡니까? 내 행위하고, 그지? 선행조치와 1번하고 3번 간의 인과관계야, 그지? 여섯 번째는 있잖아. 귀책 사유. 내가 그 신뢰를 믿은 데 대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다, 그지? 책을 다시 보면 어디부터 볼까? 선행조치와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이 49페이지 보세요. 이거 먼저 할게. 우선 행정기관의 선행처분, 법령, 계약, 처분 모든 행정작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지? 이것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어야 돼. 견해 표명인데 있잖아. 여기다가 표시 명시적인 표명도 되고요. 묵시적인 표명도 돼. 묵시적이라는 거는 뭡니까? 자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인정해 주는 것. 네, 됩니다. 비공식적인 견해 표명 안 돼요. 예. 그 다음 선행조치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것이 보호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컨대 수익자가 잘못된 또는 불완전한 신고 이런 걸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가 사기, 강박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서 수익적인 행정행위를 발생시킨 경우, 허가를 얻는데 그지 거짓 신고했단 말이야, 그지? 이런 경우에는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지? 그다음 처리 보호가 바로 상대방의 행위를 말하는 거야. 상대방의 투자 등 보호해야 될 상대방의 처분이 있어야 된다, 그지? 하자 있는 건축 허가를 믿고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수령한 검전을 이미 소비한 경우, 그지? 판례에서는 처리보호보다 본인에게 신뢰한 데 대한 귀책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도 한다. 즉 신뢰함에 있어서 오해나 착각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뭔가 행위를 했는데 그지? 내가 오해를 한 거야, 그지? 그거는 이거하고 달라. 보호가치 있는 신뢰하고 이거는 달라, 그지? 얘는 뭡니까? 얘는 보호가치 없는 신뢰라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속이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누구도 날 속이지 않는데 내가 오해한 거란 말이야, 그지? 신뢰에 대한 오해, 예, 그런 느낌이 말이 다른 거지. 인과관계, 신뢰와 처리 사이 인과관계 존재해야 된다, 그지? 그래. 그 다음에 이론적인 근거. 그냥 책으로 보자. 이론적인 근거. 신의 측에서 온 것이다, 그지? 두 번째는 법적 안정성설 하는 거는 뭡니까? 법적 안정성설. 예측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행정의 작용은 국민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행정의 작용을 국민이 신뢰하고 있는데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수의 견해고, 그지? 독자성설, 사회국가원리설 이런 거 있다. 실정법적인 근거 보면은 행정절차법에 있어, 그지? 그래서 읽어보면 법령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서 소급하게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국세기본법에도 이 규정이 있대. 그래서 신뢰보호가 있잖아. 가장 많은, 가장 널리 적용되는 행정의 영역은 조세 영역이야. 세금 처분하고 관련해 제일 많아. 그래요. 쉬겠습니다. 예.